리미트 x가 0으로 갈 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여기 ln의 x 플러스 1이 있죠. 분모에 x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양을 좀 바꿀게요. 이거를 없는 x를 다시 만들어주고요. ln의 x 플러스 1 곱하기 어떤 x를 썼기 때문에 분자에 다시 해주면 원래와 같겠죠. 루트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요거는 극한을 보내면 1로 가겠죠. 자, 1로 가고, 요것만 좀 더 계산을 해주면은, 자, 요 가운데 부호 반대행 혈례를 곱해서 분자 분모에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은, 요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서 x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돼서 x가 되고요. 자, 분자는 요거 부호 반대인 거 곱해주면 루트에 x 플러스 4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0으로 가는 요소인 x가 약분되고요. 자, 이것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x를 0으로 보내면 루트 4니까 2 되겠죠. 2 더하기 2는 4. 이쪽 부분은 4로 갑니다. 1 곱하기 4니까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땐 n분의 1의 시그마 있고요. 자, 이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 문제 유형이 무한급수가 우리 정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x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x를 잡는 방법이 요 n분의 k만 잡을 수도 있고요. 요 3까지 포함해서 n분의 3k를 잡을 수도 있고 1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즉, 요 n분의 k가 포함된 1차식을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면 되는데 이번엔 제가 여기서 요 1까지 포함해서 요 부분을 x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dx를 결정해야 되는데 dx는 뭐냐면 요 k의 개수 곱해진 요 n분의 3이 이 부분이 dx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n분의 1이죠. 이거를 n분의 3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3분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3분의 1을 앞에 곱해주면 원래 식과 같게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이 부분이 dx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가 있죠. k가 1부터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 k가 커지면서 곱해지는 이 n분의 3이 dx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루트의 x가 되고요. 루트의 x. 그 다음에 이 부분이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앞으로 뺀 상태에서 자,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이렇게 됩니다. 적분 구간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적분 구간은 요 값이 자, 바뀌는 범위입니다. k가 1인데요.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게 0 대입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x값이 1이 됐죠. x값이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으로 가면요. k가 n 대입을 해주면 약분되고 3,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4로 갑니다. x는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x는요. 지수 형태로 써보면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적분을 해주면요. 여기 1 더한 게 역수로 갑니다. 1 더하면은 2분의 3이죠. 역수니까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만큼 증가해서 2분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써보면 자 3분의 2인데 앞에 여기 3분의 1도 있죠.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9분의 2에 x의 2분의 세제곱의 적분 구간은 1부터 4. 이거 대입해서 이제 계산만 하겠습니다. 9분의 2 앞으로 빼고요. 4 대입해주면 2의 세제곱해서 8 되겠네요. 빼기 1 대입해주면 1. 그러면은 9분의 27은 14. 답은 9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기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땐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분의 an 플러스 1이 3일 때 a2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등기수열이라고 했고요. 이 값이요 3으로 수렴했네요. 그럼 등기수열은요 일반항이 a r의 n-1제곱 돼서 이것도 지수 형태가 되겠죠. 지수 형태의 극한은요 밑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3의 n제곱이고요. 이거 보면은 요 마이너스 1제곱은 그냥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 이렇게 돼요. 그 밑이 4인 겁니다. 밑이 4.
그럼 이 분자를 보니까 an 플러스 1인데, 자, 이 부분이 an이 지금 이걸 바꿔 써볼까요? ar의 n-1제곱 이런 모양인데, 이 밑이 절대값이 중요해요. 여기 제일 큰 게, 이 분모에서 제일 큰 게 밑이 4죠. 그러면 이 r이 만약에 절대값이 4보다 작다면 분모가 크기 때문에 분모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겠죠. 증명할 때는 분자 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분모가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전체 값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근데 지금 3이죠. 3이기 때문에 이거는 4보다 작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r이 4보다 크다면 절대값이 크다면 이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발산할 겁니다. 무한대나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r이 될 수 있는 게 이 4와 절대값이 같은 4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갈 수 있는 후보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분모를 보면요.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면은 자, 이 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이 분자를 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4라고 치면요. 마이너스 4의 n-1제곱이면 n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부호가 바뀌겠죠. 바뀌면은 이거는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것은 r이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3의 n제곱 더하기 자, 이거 바꿔 쓸게요. 2분의 1에 곱하기 4의 n제곱 그 다음에 an은 a 아직 모르고요. 곱하기 4의 n-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자, 이거의 극한값이 3이 되면 되겠습니다. a를 구해볼게요. 분자 분모를 뭐 4의 n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좀 감각이 좋으면 무시되고 이거 무시되고 요거 4의 n제곱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증명해볼까요? 4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도 4의 n제곱 이렇게 나눠보면 4분의 3의 n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게 사라질 거고요. 요거는 약분되고 2분의 1만 남겠죠. 분모는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4의 n제곱 약분되고요.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건 4분의 a가 돼요. 그리고 4의 n제곱분의 1은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그래서 2분의 1분의 4분의 a. 분자 분모에 4를 곱해볼게요. 그럼 4 곱하면 2가 되고요. 2분의 a. 자, 요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6이 되겠네요. 자, a와 r 구했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ar이기 때문에 a 값 6 곱하기 r은 4. 4, 6, 24.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자, 이거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3분의 8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다.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부피를 구하는 거죠. 부피는 요 넓이, 이거 s라고 할게요. 넓이고 얘를 이렇게 x축과 수직인 방향으로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속해서 더해가면 되겠죠. 쭉 더해가면 되는데 이 간격이 이제 d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와 dx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피의 모양이 되겠죠. 이 넓이는요,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 y 값이 요 값이 y죠. 한 변의 길이가 이게 y이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은 y 곱하기 y가 되겠죠. 요거를 제곱해 준 게 요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해 주면 루트만 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식을 써보면 인테그랄 이렇게 되고요. 적분 구간이 x값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넓이가 y제곱, 제곱한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x.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분하면 바로 탄젠트가 되겠죠. 따로따로 써볼게요. 이거 두 개 나눠서. 탄젠트 x의 0부터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이 부분만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만 좀 따로 써보겠습니다. 자, 바로 적분 안 되고요. 이 탄젠트가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 이거 dx 이렇게 써볼까요? 자, 요거 적분인데, 우리 이 코사인을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그쵸? 자, 코사인을 미분해고 치환 적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t로 치환할게요. 한번 써볼까요? t는 코사인 x 이렇게 되면요. 요 미분한 dt가요. 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dx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우리 dt가 필요한데 dt는 이 모양이 요거기 때문에 여기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또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sin x dx가 dt가 됩니다. 이렇게 dt가 돼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t분의 1 d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의 ln 절대값 t 이런 모양이 됩니다. 결국은 적분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돼요. t는 여기서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써볼까요?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ln 절대값 t인데 t가 아까 코사인 x였어요. 이렇게 됩니다. 적분 구간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요.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 되고요. 빼기 0은 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주면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에요. ln 2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코사인 0이 1이죠. ln 1은 0 이렇게 루트 3에 ln 2분의 1은요. 이거 마이너스 ln 2와 같고요.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ln 2로 바뀌고 뒤는 0이니까 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ln 2 보기 중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보면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1인 부채꼴이 있고요. 자, 요 길이 비율이요. 3대4라고 했어요. 3, 4면은 요 대각선 길이가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근데 요 길이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요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5분의 3이 되고요. 이렇게 쓸게요. 요 길이 5분의 3, 이쪽 길이는 5분의 4. 그럼 나머지 이쪽 길이가요. 1에서 5분의 3을 뺀 5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요 원 위에 어떤 점이 주어지면 항상 원은요. 이 중심하고 반지름 입장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고 했고요. 이렇게 같아서 직각이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입니다. 요 넓이가 첫 번째 넓이가 되게 색칠한 넓이 그 다음에 자, 요 점에서 또 원을 그려서 요 안에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요 넓이가 초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반지름만 알아내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자, 요 넓이를 구해볼게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쪽 길이.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직각삼각형이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5분의 2, 이쪽은 5분의 4죠. 비율이 1대 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가 되고요. 여기에 루트 5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에 루트 5를 곱한 게 이쪽 길이가 돼요. 루트 5 곱하면은 5분의 2 루트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이요.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요 P1, A1의 중점을 이어보면요. 중점을 잡아볼게요. 중점을 잡아서 요거 Q1에서 이으면 요 길이가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 자, 수직이 되고 여기서 아까 요 길이도 1, 요 길이도 1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중점에서 5까지 이으면 이것도 수직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이으면 요 5와 Q1이요. 이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일단은 요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5분의 2 루트 5고요. 자, 요 길이는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그럼 5분의 루트 5. 자, 5분의 루트 5니까요. 이거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 길이도
루트 5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요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은 5분의 1.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초항이요. 초항이 5분의 1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원의 요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는 여기서 요 길이를 구해내면 되겠네요. 요 길이는 5에서 여기까지 길이에서 루트 5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먼저 요 삼각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고요. 이렇게. 자, 이쪽 길이가 1이었고요. 이쪽 길이가 루트 5분의 1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또 이쪽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제곱은 1에서 이거 제가 5분의 1을 빼면은 5분의 4가 되고요. 여기 루트를 씌우면 이쪽 길이가 돼요. 이거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길이가, 자, 요만큼 길이가 루트 5분의 2고요. 거기에서 요만큼 길이인 루트 5분의 1을 빼주면 나머지 길이,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 원의 반지름,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요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첫 번째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었죠. 1이었던 게 루트 5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럼 이건 길이비고요.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넓이비이기 때문에 이 길이비를 제곱하면은 공비가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초항이 5분의 1, 공비도 5분의 1. 그러면은 등비급수 공식에서 1 빼기 r분의 a죠. 1-5분의 1분의 5분의 1. 분자분의 5 곱하면은 5 빼기 1은 4. 여기는 1.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을 하는 반원 위에 각 AOC가 2분의 파인 점 C가 있다. 자, 여기가 수직이고요. C가 여기 있고요. 호 BC의 점 P와 호 CA의 점 Q를 PB와 QC가 같도록 PB 요 길이와 그 다음에 CQ 요 길이가 같도록 자 잡고요. 선분 AP 위의 점 R을 CQR이 2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는다.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이쪽도 잡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면요. 자, 그림에서 이 넓이를 F세타, 이 넓이 색칠한 부분을 G세타라고 할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타로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 넓이를 다 세타로 표현해줘서 극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거 볼게요. 여기가 세타면요. 요거 반지름 똑같기 때문에 이쪽도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 하면은 여기 합인 2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1세타.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 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중앙 PB의 중앙에서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보면은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 지우고 이쪽도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타고 그 다음에 요 PB와 이쪽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Q점도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이 중심하고 연결시켜 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요쪽 값도 이쪽 값과 같은 2세타가 됩니다. 2세타. 그리고 요 삼각형도요. 이등변이니까요. 요 CQ의 중점에서 5의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세타인데 이것도 반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세타. 그리고 제가 요 SAO에서요. 여기 직각이죠. 여기 세타고 나머지 한 각을 여기 X라고 볼게요. 이렇게 X. 그럼 X와 세타를 더하면은 90도가 돼요.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도 한쪽 각이 X고 하나가 세타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직각이 돼요. 직각이 되고 그 큰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점이었죠. 중점을 이으면 여기도 직각이 됩니다. 이렇게 직각 그러면은 요 CQ하고 요 AP가 서로 평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직이면은 이쪽 각도 같이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각은 어느 정도 알아냈고요. 이제 길이 구해서 넓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여기 세타고 요 길이가 2의 절반이 1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에서 요쪽 길이가 사인 관계죠. 1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마찬가지로 요 관계가 코사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요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는요. 이거 절반이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겠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우리가 F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넓이를 구할 건데 요 길이는 아까 이쪽 길이와 똑같았죠. 사인 세타니까 2 사인 세타 되고요. 요 도형 모양이요. 사다리꼴입니다.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변 길이와 이쪽 변 길이 그리고 이 높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일단은 요 길이는 2 사인 세타. 자, 이쪽은요. 여기 직각이니까 이거 여기까지 잘라보면 요만큼 길이는 이쪽 길이와 같은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사인 세타. 나머지 이쪽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 자 OS입니다. OS 길이는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요.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요 작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구한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리고 이쪽 각이 세타가 됐죠. 세타. 그래서 요 길이, 요 나머지 자 이쪽 길이는 탄젠트 세타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이쪽 길이가 돼요. 그러면 이쪽 길이는 지금 구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이쪽 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G세타 써볼까요? G세타는 요거 아랫변 윗변입니다. 더해주면 2 사인 세타 더하기 이쪽 길이는 사인 세타에 나머지 길이 이거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하기 이렇게 되고요. 자 곱하기 이 높이 해주면 되겠죠. 이 높이는 자,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아까 요쪽 길이가 여기서 구했죠. 요쪽 길이. 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만큼 길이가 전체가.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서 나머지 요쪽 길이만 빼주면 돼요. 자, 요거는 아까 요 그림이 요거였죠? 요쪽 길이. 자, 여기는 탄젠트 세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이쪽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자, 이걸 빼준 게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요 높이. 여기 곱해주면은 코사인으로 묶어볼까요? 코사인 세타가 되고 1 빼기 탄젠트 세타. 2분의 1은 앞에 이렇게 쓸게요. G세타 구했고요. F세타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분자를 보면요. F세타의 3배. 자, 이거 3배니까 3에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가 SC라고 쓸게요. 빼기 2배의 G세타. 자, 이거 2배 해주면 2분의 1만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지금 요 부분이 2 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3 사인 세타가 되고요. 더하기 사인 곱하기 탄젠트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인으로 묶어보면 3 플러스 탄젠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으로 묶은 상태에서 3 플러스 탄젠타가 되고요. 곱하기 뒷부분 곱하기 코사인에 또 1 빼기 탄젠트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세타 제곱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우리 사인 세타하고 자 세타는 1로 가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그래서 이거 분자에 보면은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 사라지고요. 이거 세타 하나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코사인이 있고 여기도 코사인이 있죠. 근데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0으로 보내볼게요. 뭐 수치로 묶어낸 다음에 보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만 다시 한번 써보면 분모는 세타로 가고요. 분자는 여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전개시킬게요. 3 플러스 t와 1 마이너스 t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그리고 3 플러스 t에 여기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개시켜보면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3 사라지고요. 탄젠트와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도 1로 가죠. 그래서 이것도 나눠보면은 이것도 사라지면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탄젠트 플러스인데 세타가 0으로 가면 탄젠트도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요 2만 남겠네요. 최종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수 ABC에 대하여 함수 fx는 a 곱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b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극한 있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요것이 하나 있고 나조건 f의 ln은 0이다. 자, 그때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 역함수를 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조건을 이용하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는 2의 무한대분의 1과 같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 형태가 되기 때문에 0으로 가요. 그래서 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결과가 1이 나왔다는 거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면 2의 마이너스 2 무한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0으로 가고요. 이것도 0으로 가요. 2의 x가 0으로 가고 결국 c로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이 값은 c로 가고 c 플러스 6이 0이 돼야 되니까요. c 값이 마이너스 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한 C값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대입하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 모양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보통 극한은 요거는 두 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정보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x제곱분에 자 여기 fx 요거에 c가 사라졌죠. 6하고 그래서 나머지 이 a 곱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b 곱하기 2의 x제곱 요 극한값이 지금 1이 나와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 분자 분모를 2의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나눠보면은 얘는 1이 되고 얘는 a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b 이렇게입니다. 이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 2x제곱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요. 결국은 b만 남습니다. 이 값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b 값이 1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b는 1. 자, b도 구했고 c도 구했고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나조건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하면 됩니다. 자, f 함수에 ln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이걸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x에 ln2를 대입하면 2ln2는 ln4와 같고요. 2의 ln4는 그냥 4와 같습니다. 그래서 4a가 돼요. 4a 더하기 여기도 ln2가 대입하면 2의 ln2제곱은 그냥 2가 되겠죠? 네, 2b가 됩니다. 더하기 c 네,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a 값 아직 모르고 b 값이 1이었네요. c는 아까 마이너스 6이었죠. 0 그래서 a 값이 1인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 다 구했습니다. fx는 a가 1 곱하기 2의 2x제곱 그 다음에 b값도 1이죠. 2의 x제곱 c는 마이너스 6 fx를 다 구했습니다. fx 역함수 적분 문제인데요. 역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f라고 할 때 이쪽을 정의역으로 보면요. 이쪽을 이제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자, 이 부분 적분한 요 넓이가 역함수 넓이 된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f를 적분해주면 요만큼 넓이가 구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f의 역함수, 자, 역함수를 적분해주면 요만큼 넓이가 되는 겁니다. 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역함수에 0부터 14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0하고 14에 대응되는 그때 이제 f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나조건에서 보면요. f 함수에 ln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그랬죠? 0이 되는 값이 여기가 ln2인 거를 알 수 있어요. ln2를 대입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가 되는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이 값이 14가 되는 거를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되겠죠. 마이너스 20 되고 요 2x제곱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 a로 치환하면 이건 a제곱 됩니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 풀어보면은 4, 5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이건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나올 수가 없고 4가 됩니다. 4. 즉 2의 x제곱이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x는 ln 4. 자, ln 4는 여기 있겠죠. ln 4. ln 4일 때 1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역함수가 될 조건은 우리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보통 연속함수에서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인데 여기서는 ln 1대 0이고 ln 4일 때 14이기 때문에 증가함수 모양이 되겠죠. 자, 뭔지 모릅니다. 정확히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고요. 요게 fx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정의역으로 보면요. 이쪽을 정의역으로 생각하면은 요 그래프 자체가 이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요거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그래프 자체가 gx가 돼요. 요 gx를 0부터 14까지, 0부터 14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넓이는요, 이제 f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직사각형 요 부분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는 14, 높이가 14고 이 가로 길이가 ln4. 그래서 14 ln4에서 요거는 요 넓이는 ln2부터 ln4까지 fx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인테그랄 ln2부터 ln4까지 fx식이 요겁니다.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6 dx 이렇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지우고 이거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 14에 ln 4가 있고요. 마이너스에 이거 적분을 해볼게요. 적분하면은 요 2가 앞으로 분모로 나오죠.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2에 2x제곱 더하기 이건 그대로 되고 마이너스 6x 이런 모양이 되겠죠. ln2 ln4 그리고 여기가 답이요. 보면은 다 이게 ln2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ln2로 표현됐기 때문에 ln4를 2ln2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자, 이 부분은요. 2분의 1 있고 각각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x에 2ln2가 들어가면요. 4ln2가 되겠죠. 4ln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2의 제곱은 16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자리 바꾸면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 빼기 그 다음에 ln2가 들어가면 이거는 ln4 해서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쪽 부분입니다. 2ln2가 들어가면 ln4니까 4가 되고요. 빼기 ln2가 들어가면 2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이거 2ln2에서 ln2 빼면 ln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주면은 12를 2분의 1 곱하면 6이 되고요. 이거 빼면 2. 그럼 더하면은 8 되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8.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6ln2. 그러면 이것도 지금 ln2로 표현해보면요. 이거 ln4가 2ln이니까 이게 28ln2가 돼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6 더하면은 34ln2. 34ln2. 그리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PQ인데요. P 값이 마이너스 8이 되고 Q 값이 34가 되겠죠. P와 Q를 더하면은 26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는 2의 sin 파이 x 빼기 1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합성함수 hx는 g의 fx입니다. f함수 3차 함수를 요 g함수에 대입한 겁니다. 여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함수 h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나조건 열린 구간 0, 3에서 방정식 h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이다. 그리고 f3이 2분의 1, f'3이 0일 때 f2는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결국은 마지막에 목표가 f2를 구하는 거니까 f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지금 h가요. f와 g의 합성함수인데 f는 3차 함수고요. 3차 함수를 이 x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인이 걸리죠. 사인이 걸리고 그 결과를 또 지수함수에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성함수가 3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f, 그 다음에 f는 3차죠. 3차 함수, 사인 함수, 지수 함수. 이 3개를 다 분석을 한 번에 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거를 좀 먼저 요 gx 있죠. gx를 보면은 사인과 지수예요. 근데 지수는 단순히 이렇게 증가를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곡선이긴 하지만 이걸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일단은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거와 f 두 개를 이용해서 이걸 합성해서 이 hx를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갖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x를 보면요. 한번 써볼게요. gx가 2의 sin 파이 x 빼기 1 이렇게 돼요. 일단 이 sin 함수가 주기죠. 주기를 가져 주기. 지금 파이 x이기 때문에 x 값이 2 갈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이 값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이 전체 gx도 2 갈 때마다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이 증가할 때 이 지수함수도 증가하고 이 값이 사인이 감소하게 되면 전체 값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 감소가 결국 이 사인과 맥락을 같이 하죠. 같이 해서 이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자, x에 0 집어넣으면요. 자, 0 집어넣으면 sin 0은 0이기 때문에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 한번 집어넣을까요? 1 집어넣어도 sin 파이는 0입니다. 2의 0제곱 1이고 1 빼기 1은 또 0. 마찬가지로 0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서 다 0이 될 거고요.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의 값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증가하다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2분의 1 되겠죠.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감소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 지수 함수도 2분의 1까지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2분의 1부터 1까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사인 그래프와 뭐 비슷한 모양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일 때 값 한번 구해보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가 여기 1이죠. 그래서 2-1 요 값이 2-1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과 2분의 1 2분의 3 한번 대입해 볼까요? 사인의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즉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내려가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계속해서 이 모양이 반복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fx는 최고차항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예요.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대략적으로만 이런 모양이라고 보일게요, 일단은. 그럼 이 두 함수를 합성함수 하는 겁니다. 여기서 x값이 커가면서요. 요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결과를 다시 이 함수에 대입을 해야 돼요. 자, 대입을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요거를요. 제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여기가 x축 이쪽이 y축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래서 x에 대입한 값이 자 y 값이 나올 거고요. 그 결과를
그 다음 합성함수에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을 요 위쪽에 그린 다음에 한번 합성함수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잘 그리도록 할게요. gx 그래프 이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를 제가 이쪽을 x축으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90도 회전시킨 거예요. fx 그래프 3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일 때 한번 분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x 값이 커지면은 이 fx가 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쭈루루루루. 자, 바뀌면서 이 gx까지 왔을 때 볼게요. 만약에 자, 요 값입니다. 요 값을 대입하면은 x가 얼마가 있겠죠? 그걸 대입하면 y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y축이 되는 겁니다. 그 y 값이 0을 1로 와서 다시 대입을 해요. x축에. 그러면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값이 나오고 x가 좀 크면은 y 값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값이 지금 x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자, 여기까지 움직일 때 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때라고 치면은 만약에 이 정도까지 그러면 합성함수를 해주면은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극대가 되겠죠. 극대, 그다음에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요. x가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움직였다고 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x는 결국 이렇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x 값이 증가할 때 f는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그걸 대입을 해주면 자 여기에 대응되는 게 만약에 요 점이고 자 이쪽에 대응되는 게 요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면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값이. 그래서 여기서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합성함수의 극대나 극소는요, 이 마지막 함수 있죠. 여기 마지막 함수의 이 극대, 극소 이런 점들이 극대, 극소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되는데 f 함수에서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바뀐다고 볼게요. 그럼 요 점에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바뀌면은 자, 요 값에 해당되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값에 해당되는 게 제가 한 요쯤이라고 볼게요. 요쯤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여기서부터 가서 값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가는 순간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쵸? 그게 뭐냐면은 값이 줄어들다가 증가합니다. 여기는 일단 극소가 되겠죠. 이 점은 극소되는데 자 여기서 값이 커지다가 여기서 다시 또 값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여기서 커지다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점도 극대가 돼요. 이 점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극대가 되는 점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쪽도 여기 바뀌는 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자 여기 함수값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자 이거 만나는 지점까지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와요. 그럼 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일단 여기서 극대가 나왔죠. 극대가 나오는 지점 여기입니다. 극대가 나왔다가 값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시 증가하죠. 줄어들다 증가하니까 여기가 극소가 됩니다. 극소. 요 점이 y 값이 극소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 바뀐 지점들 이런 지점에서도 극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처음에는 좀 이제 복잡하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식을 뭐 미분해가 직접적으로 미분하고 뭐하고 식으로 분석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합성함수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럴 때 이 합성함수를 분석을 해서 극대극소를 찾는 그 감각을 키우는 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좋습니다. 가족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h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극대값 0. 이걸 한번 볼게요. 0. 우리 극대값을 보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점들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점들은 2-1을 갖거나 또는 2분의 1 빼기 1. 요 값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극값이 될 수 있는 건데 극값이 0을 갖는다 그랬어요. 0은 여기에요.
자, 0을 갖는다. 0은 아까 여기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 또는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 또는 증가하는 구간 요 구간에서는 2-1이나 2분의 1-1 요 점들이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후보고 요 값 이외에 다른 값이 가지려면 아까처럼 여기 꺾이는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에서 이 값 이외에 극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조건 중에서 f 프라임 3이 0이라고 했죠. 자, 요게 0이 있고 또 0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이 f 그래프가 이쪽 x축입니다. 3에서 0이니까요. 요쪽 큰 값, 여기에 x좌표가 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점 있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요 점이 0에서 갔기 때문에 요 점이 이제 0이 될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럼 요 값에서 어떤 식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까 볼 때 우리가 x에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 0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해 갈 때 계속 이렇게 증가했죠. 증가하다가 요 지점에서 볼게요. 요 지점에서 그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자, 0이 되는 일단 가능성 있는 게 뭐 7 또는 8 이런 정수들입니다. 정수들인데 만약에 요 7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7까지 오는 상황을 볼게요. 그럼 값이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값이 여기서 보면 값이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냐면 감소했다가 증가했기 때문에 극소가 됩니다. 극소. 만약에 7이라면 극소가 되고요. 이 지점이 만약에 8이라면 자, 8인 경우 볼게요. 8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줄어들죠. 자, 증가했다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극대가 됩니다. 극대. 제가 9까지 온다고 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여기 극소가 되겠죠. 10은 마찬가지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홀수인 경우는 극소가 되고요. 짝수인 경우는 극대가 됩니다. 근데 문제 여기서 극대값 0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가 우리가 짝수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fx가요, 이런 모양일 때, 자, 요 값이, 요 y 값입니다. 여기서 y 값이 만약에 이렇게 홀수인 경우 볼게요. 이렇게. 요 값이 이렇게 7까지 오는 경우, 그러면 f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갈 때, 여기서 어떤 값을 갖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면은 쭉 가서 여기서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오다가 값이 줄어들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그래서 요 점이 극소가 돼요. 극소. 자,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값이 여기 8까지 갔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쭉 와서 극대. 자, 이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가 극소. 그 다음 여기가 값이 증가했다가 다시 여기로 갈 때 여기 이렇게 되겠죠.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여기가 극대가 됩니다. 극대.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홀수. 5, 7 상황이 똑같습니다. 홀수일 때는 극소가 되고 만약에 짝수에서 끝난다고 하면 극대가 돼요. 우리는 극대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짝수가 돼야 되고요. 짝수까지 도착해야지만이 극대 값이 되고 그 값이 0. 0이 되려면 아까 여기 정수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극대값 0을 만족하려면 여기에 짝수까지 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F3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X축입니다.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요 값이, Y 값이 2분의 1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그림이 여기까지 안 그렸는데,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분의 1까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나조건 열린 구간 0,3에서 방정식 h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개라고 했습니다. 자, x값이 0부터 3입니다. 자, 여기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x값 범위가 x에서. 그럼 0이 아까 여기가 여기였죠. 자,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짝수예요. 제가 그냥 8을 쓴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짝수입니다. 짝수에서 시작해서 여기 x가 3까지 가면 f 값은
이렇게 감소하는 요 구간만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포함이 안 돼요. 이거에 자, 이 합성함수 h의 값을 보면 만약에 이 값이 이거 8이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값들을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값을 갖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값을 가져요. 그리고 자, 마지막 조건 h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개라고 했습니다. 자, hx 결과가 마지막에 1 나오는 여기가 자 1은 2-1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 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자, 이 선하고 만나는 걸 찾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값이 이런 값을 갖는데 1과 만나는 거 여기가 좀 8일 수도 있고 뭐 10일 수도 있고 12, 뭐 6일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와서 요 2분의 1까지는 오니까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접근해 보면은 여기 2분의 1보다 큰 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가 7개예요. 아까 요 값이 짝수가 된다고 했죠. 짝수는 뭐 8이나 6이나 4나 10 이런 게 돼야 되는데 6이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온다고 치면은 6이 여기죠. 자, 여기까지 온다고 치면 여기까지니까 이 두 개가 포함이 안 되죠. 5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쵸? 6도 안 되고 더 작은 것도 안 되고 8이면 지금처럼 8이면 딱 7개가 나오고요. 자, 이건 되고요. 만약에 8보다 큰 10이다. 자, 여기서 요 값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 2개 더 추가되겠죠. 9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7개가 되는 거. 7개가 되는 거는 여기 짝수 8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값이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F를요. 자, 원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림으로 이렇게 X축 잡아보면 이게 X축이라고 하면 아까 0일 때 8을 가져야 됩니다. 0일 때 8. 0,8. 그리고 3일 때 여기 2분의 1. 3일 때 y값이 2분의 1. 자, 이렇게 되고 3차 함수라고 했죠. 3차 함수니까 우리가 이 3차 함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겠네. 이거 이용하면 우리가 3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F2를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fx를 구해보면요. 이거 뭐 비율 관계 이용해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중점 잡으면 이 간격이 다 같죠. 그거 이용해서 요거 해서 식을 구해도 되고요. 모르면은 일반적으로 미분한 게 0 되는 게 지금 0과 3일 때죠. 그럼 a에 x에 x-3. 자, 이거 적분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3ax 이렇게 됩니다. 그럼 fx가 적분해주면 3분의 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의 x제곱 적분상수 c 0일 때 8이니까요. 요 C값이 8 되겠죠. 이렇게 되고 3일 때 2분의 1 나옵니다. 자, 3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 3 대입하면은 9A 여기 3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27A 플러스 8 자, 이 값이 2분의 1 자, 양변 2 곱해볼게요. 그러면 18A 이건 마이너스 27A니까 마이너스 9A 플러스 16은 1.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넘기면 15고요. 마이너스 15고 마이너스 9로 나누니까 9분의 15.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A 값 여기 다시 대입해보면요. fx가 3분의 5면 9분의 5 x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플러스 8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최종 구하는 게 F2죠. 자, 1을 대입해보면 9분의 40 여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8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 되겠네요. 9분의 22 자, 9분의 20이니까 분자분모 더해주면 최종 답이 3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